자, 아바타 3편 보고 왔습니다. 2009년도에 1편, 2022년에 2편에 이어서 올해 3편이 공개됐죠. 러닝타임은 3시간이 넘는데 지루할 틈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보기 전에 주말 동안 디즈니 플러스에서 1편과 2편을 다시 보고 갔어요. 사실 에이리언 어스 때문에 제가 1년 구독을 해놔서 이럴 때 뽕을 좀 어쨌든 그 덕에 3편에 훨씬 깊게 몰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먼저 1편과 2편 핵심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아바타 3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결말과 핵심 반전은 언급하지 않은 스포일러 최소화 리뷰입니다. 3편을 보시기 전에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편하게 보셔도 돼요. 에이와라는 신이 관장하는 판도라의 행성. 에이와는 행성급의 그 슈퍼컴퓨터 같은 존재예요. 신경망이 연결되어 있는데 판도라의 모든 식물들은 나무 뿌리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비족이 자신의 머리 끝에 신경다발이 있거든요. 그걸 연결하면 조상들을 만날 수도 있고 죽어서 먼저 간 이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도라 행성에는 인간이 탐내는 물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간들이 판도라 행성을 침략하지만 그곳의 원주민인 나비족에게 번번이 저지당합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는 인간들도 있지만 이들과 함께 공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나비족과 행성을 연구하던 그레이스 박사님은 선택된 인간의 DNA와 나비족의 DNA를 합성해서 아바타를 만들어내고 선택된 인간들은 기계를 통해서 아바타의 몸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쿼리치 대령의 스파이였던 제이크 역시 아바타에 접속해서 판도라를 탐사하던 중에 위험에 빠진 자신을 구해준 네이트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이크는 나비족의 문명과 가치관을 존중하게 되고 행성을 정복하려는 인간들과 맞서게 되죠. 이를 배신으로 받아들인 쿼리치 대령은 제이크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결국 네이트리의 손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꼭 인간들은 판도라 행성에서 추방되지만 그 과정에서 제이크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에이와의 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몸을 떠나 아바타로 완전히 깃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제이크와 네이트리가 가족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테이암과 로아크, 그리고 막내 투크까지, 그리고 죽은 그레이스 박사의 아바타의 몸에서 태어난 키리가 있고요. 쿼리치의 아들 스파이더를 걷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판도라에서 가족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다시 판도라 행성으로 돌아오고 쿼리치 대령 역시 기억을 옮긴 아바타의 몸으로 부활해서 제이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제이크의 가족은 산호족의 터전으로 숨어들지만 결국 쿼리치 대령에게 발각이 되고 이들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제이크의 말을 듣지 않았던 형제들은 스파이더를 구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장남 네테이암을 잃게 되죠. 3편은 바로 이 지점, 제이크와 네이트리 부부가 첫째를 잃은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제이크의 마음속에는 둘째 로아크 때문에 첫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트리는 스파이더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아이들은 각자 지워지지 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죠. 이번 영화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가,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3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방인 3인방 로아크, 스파이더, 키리가 있습니다. 로아크는 제이크와 네이트리의 둘째 아들이죠. 인간과 나비족의 혼혈이라서 나비족들은 이들을 약간은 배척하는 분위기였어요. 형의 죽음 이후 책임감과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인물입니다. 여전히 서툴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로아크는 분명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결정적인 순간에 어른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이크에게도 변화를 가지고 오죠. 제이크는 로아크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끝에 결국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스파이더는 이번 3편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이지만 나비족 사이에서 자랐고 정체성 자체가 갈등인 캐릭터죠.
친아버지는 쿼리치 대령이고 키워준 아버지는 제이크죠. 하지만 스파이더는 그 누구에게도 아빠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에 서더라도 완전히 오를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스파이더는 예고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인간임에도 판도라의 환경에 적응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요. 제이크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마음이 아프기까지 해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아버지 쿼리치와 자신을 키워준 제이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데, 쿼리치와 제이크는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스파이더가 위험에 처하면 싸움을 멈추고 갑자기 브로맨스 분위기를 팍팍 풍깁니다. 이 쿼리치 대령은 제이크와 스파이더에 의해서 미묘한 변화를 보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마 4편에서 나올 것 같아요. 쿼리치 대령이 4편에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키리는 3편에서도 여전히 방황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에이와는 왜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지. 에이와의 목소리는 들리지만 막상 접속하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 존재. 아직 완전히 각성하지 않은 신녀처럼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와의 계시는 분명히 느껴지고, 그 힘은 인간인 스파이더가 판도라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과정과 깊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키리는 이번 전쟁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면은 이번 편에서 가장 신비롭게 남는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외로움으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3편에서는 이들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정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돼요. 혈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과감한 행동 때문에요. 제이크 설리와 네이트리의 변화도 있고요. 토르크 막토가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제이크 설리는 이번 편에서도 처음에는 조금은 소극적이에요. 자신들은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산호족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것이겠죠. 하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투르크에 올라탑니다. 토르크 막토가 등장하는 순간은 그동안 쌓여있던 답답함을 한 번에 날려버립니다. 진짜 멋있거든요. 그 장면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제이크는 도망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선택을 책임지는 리더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네이트리 역시 변화합니다. 인간을 혐오하면서 스파이더까지 미워했던 그녀가 그들의 적이 인간이라는 특정 종족이 아니란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죠. 즉, 인간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선조들의 힘은 어떤 활이나 혈통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네이트리에게는 융통성도 생깁니다. 활만 고집하던 그녀가 변화하면서 인간들의 기지에 숨어드는 장면도 등장하는데요. 이때 네이트리는 기존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툴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툴쿤과 메카이나 부족은 비폭력 평화주의를 고수합니다. 이번 3편에서는 그런 툴쿤의 변화가 보이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만의 원칙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공격하지 않았죠. 그런 그들이 변화를 하고요. 그 과정은 정말 웅장합니다. 그 모습은 이번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번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들이 툴쿤을 사냥하는 장면은 2편에 이어 3편에도 등장합니다. 인간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은 볼 때마다 정말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보면서 예전에 인간들이 고래의 향유에 집착하던 시기가 떠올랐어요. 당시 고래 기름은 산업과 생활 전반에 사용됐고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대량으로 포획되었죠. 지금은 불법이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그런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많은 고래들이 멸종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었어요. 그 툴쿤들이 포획되는 장면을 보면서 아마 그때도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그러면서 그 툴쿤들이 인간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때 저도 모르게 툴쿤들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바타 시리즈는 총 5편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4편은 3년 뒤에 개봉 예정이고 이후 2029년에는 5편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흥미로운 건 2편과 3편이 함께 촬영되었다는 점인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3편과 4편에는 상당한 시간적 공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설리 가족의 아이들. 실제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아역 배우들이 너무 빨리 자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편 초반 일부 분량을 2, 3편 촬영 당시에 미리 찍어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4편 중반 이후에는 시간이 훌쩍 흐른 모습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야기는 완전한 세대 교체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제이크 설리가 5편까지 함께 할까요? 아니면 4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스토리의 방향도 지금과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미 3편에 걸쳐서 인간이 판도라의 행성에 침략하는 모습들은 계속 보여줬죠. 그리고 제이크와 커리치의 그 갈등 관계도 3편에 걸쳐서 모두 보여줬기 때문에 4편에서는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가 듭니다. 올해의 최고의 영화다, 이 말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1편은 다시 봐도 좋았고 2편은 분명 아름다운 영화였지만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제이크의 모습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3편은 그 답답함이 해소돼요. 특히 이번 편에서는 캐릭터의 비밀들이 하나씩 풀리고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가족이란 개념을 다시 묻습니다. 꼭 혈연으로만 이어져야 가족이 아니라 선택하고 지켜내는 관계 역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쉬운 점도 분명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내세웠던 불의 부족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진 않습니다. 이야기의 중심 역시 제이 부족과의 그 대결이라기보다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는 제이크 설리와 커리치 대령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은 또다시 인질로 잡히는 전개가 반복되면서 서사 구조만 놓고 보면 2편의 흐름이 반복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야기 자체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새롭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이 영화는 비주얼로 모든 것을 밀어붙입니다. 특히나 1시간에 걸쳐 펼쳐지는 3편의 마지막 전쟁은 끝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요. 제작비를 쓴 만큼 그 이상을 보여줬고 최근 본 블록버스터들 가운데 제작비는 이렇게 써야 한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영화였습니다. 아바타 시리즈의 모든 이야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2편은 물론이고 그 뒷이야기까지요. 단순히 줄거리만 아는 것보다 영화를 보기 전에 한번 쭉 보고 가시는 것도 꽤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토리담이었습니다.